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추석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휴는 좋은 거죠. 자, 저희가 연휴 시작에 앞서서 이 310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정치권 빅샷들의 메시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민 여러분, 한가위 연휴 건강이 먼저입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자, 그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요? 추석 연휴와 관련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올 추석 기상엔 많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빠질 수 없겠죠? 소위 명절에도 적폐가 있습니다. 시집은 안 가냐, 장가 언제 가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위가 한 개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한가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요. 그 이번 추석엔 고향 가지 말아주세요. 난 빨리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하차.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드립니다. 이번 연휴엔 가족들끼리 잔소리를 줄입시다. 제가 명절날 잔소리 한다는 주장,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음성 기부를 해주신 방송인 이상민 씨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화날 땐 동물 사진 보면 효과 있다. 다음은 밀려오는 관광객, 제주도는 부글부글. 마지막 해경, 피사일 공무원 월북, 유가족은 반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마지막 310 중계석 바로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 임소라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 반장 연휴 때 어떻게 시댁에 가십니까? 네, 가야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음식 장만도 하시고. 뭐, 예. 왜 말이 왜 웃으세요? 왜 안 해? 그런 거 당연히 잘하죠. 말줄임표가 있어. 왜? 네, 네. 아무튼. 자,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네. 임 반장 출연했을 때 시청자 상담실에 항의 전화가 걸려왔대요. 네,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 잠깐 보고 가시죠. 임 반장 나이가 받을 수 있는 나이인가요? 잠깐만요. 못 받아요. 네. 어디서 젊은 것처럼 이렇게. 이거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아이, 무슨 네, 소리예요. 네. 자, 때리지 마세요. 네, 말씀하세요. 자, 이제 전날이 뭐였냐면 여야 합의로 네. 처리됐던 그 연령별 통신비 지원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가 지원 대상인 줄, 지원을 못 받는 줄도 모르고 나는 받는다 했다가 착각하니까 제가 그것도 몰라 하면서 막 때려. 아니,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컸네. 막 이렇게 제가 몇 번 때렸더니 왜 여성을 때리냐고 항의를 하셨대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는 약속된 게 아니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도 나이를 깜빡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는 카메라가 꺼지면 오누이처럼 지낸 사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임 반장 혹시 그 동물 좋아하세요? 사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예. 예, 지금 잠깐 나왔어요. 자, 지금 헤드라인이 지금 나왔네요. 귀여운 동물 영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지금 저희 제작진도 연휴가 이제 시작될 그 생각에 다들 마음이 들떠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일단 약간 진행상에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사과를 좀 드리고요. 자, 저희가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기사 이게 뭐냐면 영국의 한 저명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여줬더니 불안감이 사라졌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어쩐지. 네. 그러니까 310 중계석에서 시간도 많지 않은데 자꾸 뭐 판다, 돌고래, 호랑이, 거북이 뭐 이런 동물 영상을 보여줬나 했는데
아,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는 아니고 지금 막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아, 좀 티가 났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이 고양이, 뭐 강아지, 고릴라 이런 사진을 그 실험 대상자들한테 한 30분간 그 영상 사진 같은 걸 보여줬더니 이 대상자들의 이 평균 혈압이 떨어지고요. 와. 불안 지수도 35%나 감소했다는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긴 반려동물을 키우면 말은 통하지 않아도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정서적인 교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같이 있다 보면 제가 막 이제 회사 일이나 이런 걸로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랑 이렇게 놀다 보면 좀 이렇게 녹는 그런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고양이랑 막 이렇게 대화하세요? 당연히 하죠. 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막 때리고 욕을 하죠. 예?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준비한 이 소식이 있는데 자, 그 영상도 보여주시죠. 자, 저게 뭔지 아십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강아지 같은데 여우입니다. 꼬리가 네. 다르네요. 네, 이 여우의 이름은 주니퍼인데요. 주인 제시카에게 복슬복슬한 꼬리를 흔들고 눈웃음을 지으며 마치 강아지처럼 보시는 것처럼 애교를 부린다고 합니다. 또 배를 보여주며 주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여우가 개과이긴 해요. 그런데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저렇게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다는 거 뭘까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주인은 2015년 미 인디애나의 한 모피 공장에서 도살 직전에 주니퍼를 구조했는데 아이고야. 여우는 야생동물이라 구조 후에 방사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고 입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니퍼처럼 공장에서 길러진 여우는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양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데려온 애군요. 자, 그런데 저 친구 말고도 모피 공장에서 구조된 아기 여우들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는 이 아일라라는 여우인데요. 생후 4주 때 모피 공장에서 구조됐는데 주인과 강아지들과 함께 자연을 누비면서 행복하게 살았고요. 안타깝게도 201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쟤는 죽었구나. 주니퍼나 아일라는 다행히 구조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피로 희생되는 동물 수가 매년 5천만 마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밍크가 2,600만 마리, 여우가 45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더 이상의 아픈 희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임반장이 평소에 이 모피 의류는 잘 안 입고 다니는데 그게 또 저런 또 사연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으로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트럭 사고가 났는데 저겁니다. 네. 지난 15일 중국 자웃 윈난성 자오퉁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이던 트럭이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상점으로 돌진했는데요. 하마터면 앞에 지나가던 행인까지 그러니까요.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저거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비슷한 사고가 많아서 어제도 부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음주운전입니까? 아니면 차량 고장 때문입니까? 이 사고가 난 트럭은 과적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순간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요. 당황한 트럭 운전자가 영업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상점에 의도적으로 트럭을 들이받아서 차량을 겨우 멈춰 세운 거라고 하네요. 제가 공익근무 요원으로 할 때 네. 천호대교에서 과적 트럭 잡았거든요. 과적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인데 이 교통사고 조심하시길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 추석 특별 방역 첫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추석 연휴 시작 코로나 확산 분수령입니다. 예, 지난해 같았으면 그냥 오늘 하루 저희는 불가능하지만 보통 직장인분들은 오늘 하루 이제 연차를 내고 그렇죠. 예, 고향 가자 해서 이렇게 진짜 지금 고속도로 막 미어 터졌을 텐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평소보다 네. 이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예. 좀 적어요. 그러네요. 2,438명밖에 안 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보시죠. 자, 지금 나온 그림이 어제 저녁 서울 만남의 광장 그림인데 자, 저 식당 안을 한번 보실까요?
식당 안에 보면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하, 그림이 아직 안 나오고 저기 나오네요. 자, 저렇게 일단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자, 그런데 딱 어제까지만 저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동 한 그릇 휴게소에서 이제 못 먹는다는 거죠. 네, 저 고속도로 휴게소 진짜 고향길에 배고픔을 달래주는 정말 저도 그럼요. 좋아하는 곳인데 오늘부터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 일환으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음식에 한해서 포장은 가능하고요. 뭐 감자, 소떡, 김밥 이런 거 가져가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임 반장 얘기한 것처럼 장거리 여행의 재미가 저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네. 군것질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참 일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포장을 하시려면 체온을 재야 합니다. 음식 그러면은 포장을 하려면. 음식 포장을 하려면 네. 그러면 혹시 화장실 폐쇄를 합니까? 개방은 합니까? 화장실은? 화장실 개방을 해야죠. 네, 개방을 하는데 어. 휴게소에 들어갈 때 이미 체온을 측정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는 추가로 체온 측정을 하지는 않고요. 대신 화장실에 안전요원이 있는데 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명절 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없더라고요. 돈을 네. 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든 코로나 확산을 줄여보자 그런 차원인 건데 자, 그런데 지금 공항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면서요? 네, 이번 추석에 고향 방문 자제 요청으로 고향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신 축캉스, 그러니까 추석과 바캉스를 합친 이 축캉스를 가시는 분들이 공항에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닷새, 엿새간의 연휴를 그냥 집에만 계셔라 이렇게 하기도 좀 무리이긴 한데 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국내 공항에는 96만 명 가량이 공항에 몰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귀성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한 탓인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 숙박업소 예약률은 강원도가 94.9%, 제주도가 56%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말아라, 귀성하지 말아라 이런 현수막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그래서 이제 고향에는 안 가는데 관광지로 간다 대신. 네, 맞습니다. 이 제주도에 사는 60대는 추석 때 아들 대회가 못 오도록 했대요. 혹시 오다가다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싶어서 손녀가 보고 싶은 것도 참았다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저렇게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좀 난감한 처지가 되신 거죠. 예. 자, 자제하시는 게 제일이겠지만 그래도 관광지에 가시더라도 이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런데 추석 끝나면 이제 곧바로 개천절이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극우단체에서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 하겠다, 말겠다 아직 확실하게 이걸 정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지 않으면 그렇게 처벌을 못하죠. 그분들께서 그냥 지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차량이 줄을 지어서 시위 성격으로 하시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의 그런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개천절 집회 이게 재난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집회 원천 차단할 것이다. 경고는 했지만 들으신 것처럼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처벌을 못한다 했는데 일단 경찰은 그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심할 경우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 등 재차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량을 끌고 나온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지 통보된 집회를 개최한다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지금 변호사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제재를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차량 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는 건데요. 도로에서 2대 이상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이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에
공동 위험 행위로 간주해서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고요. 크네요, 그럼. 예,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로 교통을 방해한다면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일반 교통 방해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정의당 그리고 어떤 정부 시책에 대해서 대체로 이해를 해왔던 편인 이 참여연대까지도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집회까지 원천 봉쇄한다는 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네, 지나치다는 건데 그 예로 지난 7월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 사면을 촉구했을 때 네. 지금 저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차량 2,500대가 차량 시위를 했는데 물론 경찰 추산은 600대였고요. 그때 단 한 사람도 처벌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그림은 나가고 있는데 정확히 저때 어떻게 시위를 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거죠? 드라이브 스루였는데요. 다만 서울 서초구 염곡 IC에서 세곡동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이동했는데 당시 시속 10에서 20km 속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행을 하면서 네, 천천히. 네. 그러면 사실상 좀 약간 교통 흐름에 좀 많은 지장을 주긴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당시 지적을 했었거든요. 2,500대 차량을 이용해서 왕복 10차로를 차지해서 서행을 하면서 또 경적을 울려댔고 크레인 차량까지 동원했다. 이거는 민폐 시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허용이 되면 타인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석기 전 의원 그 석방 시위를 집회를 비판했었는데 지금은 이 개천절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집회에 대해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서 다시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석기 전 의원 때만큼 강도 높은 비판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집회 금지를 수단으로 총리가 위협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개천절 10월 3일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현장. 연평도 피격 공무원 월북이다. 아니다. 지금 여전히 논란인데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정부 여당 월북 맞다. 33km 헤엄쳐 갔나. 자, 이렇게 해봤는데 자 앞서 오늘 오전에 말이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수사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북이 확실하다가 주요 내용인데 그 발표 장면 잠깐 보시죠.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조속, 조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표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 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둥실둥실 떠내려 갔을 때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실제 발견된 위치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실종 공무원 저분이 스스로 헤엄쳐서 갔든지 어떤 인위적인 힘이 수반이 됐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내려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의도성이 보인다. 자진 월북이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예,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죠. 자, 바로 저 장면인데 실종자가 자력으로 저기 보이는 것처럼 33km 정도를 헤엄쳐서 이동했다는 거는 글쎄요. 구명조끼를 차고 있었더라도 33km를 간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저희 현장에 있던 기자가 했는데 건강 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부력제 등이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경 측에 네. 조언을 해준 전문가가 있었다. 네. 자, 그런데 거리도 거리지만 당시 수온이 22도,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 22도 바닷물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저체온증, 그렇죠. 또 밤이 되면 또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33km를 헤엄쳐 갔다. 이건 또 말이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공무원이 실종되기 전에 뭐 채무, 개인적인 빚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실, 그것도 오늘 뭐 좀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해경이 수사를 한 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 3천만 원 3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가 현재 2억 6,800만 원 정도로 도박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해경이 이 월북 배경, 잦은 월북 배경을 설명을 하느라 뭐 저 실종 공무원이 졌던 뭐 도박빚 뭐 이런 내용까지 좀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빚이 있다고 다 월북을 하느냐 그런 지적은 계속 또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 정부와 여당은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밝힌 대화를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월북이 확실하다. 유족에게는 죄송하지만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잠깐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입수된 획득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은 내용들이 나와요.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는 누구랑 그 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함정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실종자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선박에 있는 북한 쪽과 돌아가신 분이 직접 월북 의사를 피력하는 내용이 파악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하는 그들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북한군과 실종 공무원이 직접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직접 월북 의사를 피력하는 부분이 파악됐냐 이랬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뿌리를 들이밀면 일단 겁이 나니까 살기 위해서 귀순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망의 대화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 자산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군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대화 내용까지 확인했다는 걸 보면 꽤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이 오늘 국방위 또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군이 당시에 이제 북한 군 해군 사령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냥 소리들을 감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북한 해군 사령부를 통해서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이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하면 북한 해군 사령부와 현장에 있는 북한군 사이의 교신 내용. 그렇죠.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네, 북한 해군 사령부를 통해서 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대위급 정장이 현장에 있는 추정이 되는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또 현장에서 사살했다라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이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북한군 그 통일전선부가 전해왔던 전통문 내용은 약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네요. 네, 뭔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육군 중장 출신이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실종자는 탈진 상태였고 80m 떨어진 거리에서 파도 소리, 또 북한군 함정의 그 엔진 소음이 울리는 상태에서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현장 군인과
또 우리 실종 공무원이 서로 대화한 내용, 이렇게 대화가 가능했다. 그 내용을 들었다.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의구심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정부 여당 또 해경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유가족이죠. 이 실종자의 형님이 조금 전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현장도 함께 보시죠. 또 동생은 오랫동안 선장을 했고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 월북했을 가능성 크다. 이런 해경 발표에 대해서 들으신 것처럼 친형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돼서 30여 시간의 해상 표류 시간 동안 동성과 또 구조하려는 노력에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6시간 동안 살리려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을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갔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뭐 또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시 자산, 감청이나 이런 어떤 자산, 우리 전략 자산에 대한 공개가 좀 어려워서 이런 뭐 첩보 내용을 뭐 상세히 공개를 일반에 공개는 못하더라도 방금 보신 저 형님, 그러니까 유가족한테만 아니라도 국민에게 발표한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유가족들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또 중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동생을 찾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뭐 자막도 나가고 있지만 픽션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네요. 자, 한편 이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 이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정장을 입고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그 장면 잠깐 함께 보시죠. 예, 저렇게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 마스크 저렇게 또 북한이 총살, 소각한 우리 공무원을 추모한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이 어디 계십니까? 저런 현수막도 들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정부가 실종됐던 공무원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치해서 북한 총격으로 사망했다면서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에는.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청와대 앞까지도 가고 또 1인 시위를 했었죠. 예, 그리고 어제는 저렇게 국회 본청 계단 앞으로 나오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대북 규탄 결의안 네. 본회의 열어서 그거 하나 처리하자 뭐 이런 한 해 만에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무산됐단 말이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결의안에 들어갈 그 문구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삭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 갈리면서 이렇게 좀 무산이 됐는데요.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을 했다. 국민의힘 겁으로 무산된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리 빼고 저리 빼던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 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서 연유, 그러니까 즉 기름을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그거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그 집회에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지금 뭐 여권을 싸잡아서 비판했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고 가시죠. 북한의 통지문을 가지고 몇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시민, 문정인, 정세현 북한 통지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개명 군주 운운하면서 낄낄 거리는 모습이란 저는 그 순간 구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 당초 이 추미애 법무장관 이 문제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르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이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도 뭐 그보다 더 못지않게 이번 추석에 어떤 여론을 또 좌지우지하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추 장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또 해경의 오늘 발표도 추석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이제 매듭은 좀 지어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일단 유가족들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뭔가 말끔히 정리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남북 공동조사가 성사돼야 의문점이 말끔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북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1분을 막 지났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지금 정정순 바로 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 정정순 의원이죠. 네. 이름이 어렵네요.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정 의원이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사람이 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였는데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지금은 정기국회 중이라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영장 집행이 가능하죠. 예, 일단 뭐 이 민주당이 과연 이 체포동의안 여기에 어떤 입장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소라 반장 고생하셨고요. 3.10 가족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